자, 이번에는 이제 그 사창목이죠. 토지의 분류.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의미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챕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거의 해마다 출제가 되고 있고, 이러한 그 토지와 각종 토지의 용어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선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이 획지와 필지에 구분하는 겁니다. 그 획지는 뭐고 필지는 뭐냐? 획지라고 그러는 것은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따라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것으로 가격순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지번에 토지가 있을 때 이게 비슷하다 그 말입니다. 1번지, 2번지, 3번지가. 이것이 전부 그 획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감정평가에서 중요시되는 개념이죠. 부동산 활동 또는 부동산 현상의 그 단위 면적이 되는 일획의 토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구분되는 것이 필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한계로서 하나의 지번을 가진 토지의 최소 등기 단위를 말합니다. 이게 필지다, 일필지다 그러면은 하나의 지번을 번지수를 가진 토지를 말한다 그 소리. 그래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과 부동산 등기 법령에서 정한 하나의 등록 단위로 표시되는 토지를 우리가 필지다. 이제 감정평가상의 그 개념이다. 이거는 이제 법령상의 개념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용도에 따라서 이제 토지를 이제 분류하게 되는데 용도에 따라 가지고서 택지가 뭐냐? 우리가 뭐 택지라는 소리 많이 듣죠. 역시 이것도 부동산 감정평가상의 용어입니다. 그래서 건축할 수 있는 용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해당 용도로 이용될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인데 건축할 수 있는 용지예요. 건축할 수 있는 용지를 택지다. 근데 이 택지는 건축법상의 용어인 그 대지와 유사한 개념이 됩니다. 대지와 유사한 개념이 되는데 또 똑같은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대지죠. 여기 나오네요. 이 건축법상의 용어이고 대지란 건축할 수 있는 모든 토지를 말합니다. 모든 토지를 말한다는 것. 그 다음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목인 28개 지목이 있는데 거기 이제 대와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지목입니다. 대는. 대라고 표시가 되죠. 대지라고 표시 안 되죠. 그러니까 택지는 부동산 감정평가상의 용어다. 또 대지는 건축법상의 용어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구분된다는 것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대자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한문으로 이제 많이 쓰죠. 그래가지고서 여기에 대자는 집터대죠. 집터다 그 소리. 그러니까 건축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소리. 그 다음에 이제 농지가 있습니다. 농지라는 농지법상 농지란 그것이 지목이 뭐 전이든 답이든 과수원이든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다든지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토지 개량시설 그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이런 시설이 부지는 전부 농지로 봅니다. 물론 초지법에 따른 초지는 해당이 안 되겠죠. 해당이 안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임지라고 있습니다. 뭐 산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산림지와 초지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용어를 우리가 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후보지와 이행지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나옵니다. 후보지와 이행지. 그래서 이제 보통 지역을 따질 때, 지역을 따질 때에 뭐 임지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택지 지역이 있고, 뭐 그 다음에 농지 지역이 있다. 이렇게 이제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이런 임지 지역이나 택지 지역이나 농지 지역 상호간에 다른 종별 지역으로 전환, 즉 용도 변경되고 있는 지역에 속한 토지가 바로 이 후보지입니다. 그러니까 농지에서 택지로 전환 과정이 있다든지, 농지에서 택지로 전환 과정이 있다든지, 혹은 또 임지에서 뭐 농지로 전환되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후보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럼 또 이행지는 뭐냐? 이행지는 뭐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이행지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행지라고 그러는 것은 택지 지역도 또 세분화되죠. 뭐 주택 지역이냐, 뭐 상업 지역이냐, 공업 지역이냐 이런 얘기가 되겠고
농지 지역도 전답, 과수원 지역 뭐 이렇게 되겠고 임지 지역도 뭐 용재림 지역이냐 신탄림 지역이냐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자체 내에서의 세부 지역 간 전환이다 이 소리입니다. 예, 세부 지역 간. 그러니까 그 택지 지역 안에 주택 지역에서 상업 지역으로, 상업 지역에서 공업 지역으로, 혹은 전답이 과수원 지역으로, 용재림 지역이 신탄림 지역으로 요 자체 내에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토지를 우리가 이행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후보지는 큰 범위고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 안에서의 그 용도 변경이 일어나고 있는 것, 용도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이행지다. 그래서 이행지의 경우에 지목 변경이 뒤따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뭐 전이었다 혹은 답이었다 이걸 과수원이다 이렇게 하면은 지목 변경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다 그 소리. 그래서 후보지와 이행지 아주 중요하다는 것 강조를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이용 상태에 따른 토지의 분류입니다. 토지의 이용 상태에 따라 가지고 그 토지가 개념이 어떻게 되느냐 그 소리죠. 자, 먼저 이제 소지라는 것이 있어요. 소지라고 그러는 것은 우리가 이제 건축할 수 있는 용지, 택지라고 그랬는데 택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의 자, 요거 자연적 상태 그대로인 토지입니다. 어, 개발이 안 된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를 소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뭐 원지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 거죠. 이 소지는 그 자연적 상태 그대로 토지다. 그다음에 이제 부지라는 게 있어요. 부지라는 거 많이 들어보죠. 뭐 도로부지다, 하천부지다, 뭐 이런 소리 많이 들어봤어요. 도로부지, 하천부지와 같이 일정한 정도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 토지를 우리가 이제 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지는 대지보다 넓은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넓은 뜻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도로부지다, 뭐 하천부지다, 또 뭐 무슨 뭐 주택 부지다 이렇게 되면은 그 중에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또 이제 대지가 나눠지고 그러는데 대지보다 넓은 뜻으로 사용되는데 건축용지 이외에 하천부지, 철도용 부지, 수조용 부지 등으로 사용되는 포괄적인 용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건축하기 위한 그 토지를 뭐라고 그랬어요? 그 택지라든지 혹은 뭐 대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 말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거보다 그런 것이 아니고 건축용지 이외에 하천부지, 철도용 부지, 수용 부지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보통 부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건축과 관련된 거는 뭐 무슨 뭐 택지니 대지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건부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건부지. 요거는 건물 등의 용도에 제공되고 있는 부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 부지는 건물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건축용지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여기다 건자가 하나 딱 붙었어요. 그러니까 건물 등의 용도에 제공하고 있는 부지죠. 그래서 건부지는 지상에 있는 건물에 의해서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죠. 지상에 어떤 건물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건부지는 사용수익에 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건부지는 건물 등이 부지 체유효 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나지에 비해서 체유효 이용의 기대 가능성이 낮죠. 여기에 지금 주상복합이 어울리는데 뭐 무슨 뭐 단독주택을 지어놨다든지 뭐 이런 식이죠. 또 공장 건물이 그 적합한데 뭐 다른 뭐 연립주택을 지어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따라서 건부 감가에 의해 건부지 가격은 나지 가격보다 낮게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나지로 있을 경우에는 더 가격이 올라갈 텐데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유효이용이 안 되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는 이런 상태죠. 그래서 건부지 평가 가격이 나지 평가 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이거는 오히려 건물이 있기 때문에 더 높게 평가를 받는다. 건부 증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대로 낮은 경우에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평가 가격이 낮으면은 건부 감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음. 그래서 나지 평가 가격이 더 크다. 건부지 평가 가격보다 크다. 이럴 경우에는 건부 감가가 된다 그 소리입니다. 지상 건물이 견고할수록 그리고 지상 건물의 면적이 클수록 건부 감가는 커지게 되죠. 왜 그러냐면 부지에 대한 제약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 소리예요. 또 공법상 규제가 완화되었을 때 흔히 이러한 건부 감가가 많이 그 발생을 하죠. 그래서 규제 완화는 나지의 가치가 이제 상승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건축 제한 같은 것이 폐지가 됐다든지
그다음에 자연 녹지 지역이 폐지가 됐다든지 이렇게 규제가 완화가 되면은 오히려 나지의 가치는 상승하게 되는 거죠. 건물이 있는 것보다. 그래서 건물 있는 것보다 이제 그 상승하게 된다. 근데 반대로 그 건부지 평가액이 나지 평가액보다 높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건부 증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건물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건부지가 나지보다 가격이 높아지는 예외적인 경우죠. 극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아까와 반대로 공법상 규제가 강화되었을 때 주로 발생을 합니다. 자, 내가 이제 공법상 제한이 없을 때 건물을 지어놨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지역에 그 규제가 따른다고 말이에요. 건물을 지을 수 없도록. 이런 규제 강화로 나지의 이용 제한으로 나지 가격이 하락할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 건물 증가가 발생이 된다는 것. 그러니까 별도의 제한이 없다가 재개발 구역 지정이 결정됐다든지 혹은 택지개발 예정구역 지정이 결정됐다든지 개발 제한 구역 지정 결정, 용적률 건폐율 규제 강화 이런 것들이 발생함으로써 오히려 나지의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 건부 증가가 나타난다는 거, 오히려 기존에 건물이 있던 것이 더 높은 가치를 받게 된다 그 소리입니다. 다음은 이제 공지입니다. 공지인데 건부지 중에서 건물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의 토지입니다. 건부지가 있고 여기 이제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나머지 부분이 그 공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건축법령에 의해 건폐율이나 용적률 제한으로 인해 건물을 짓지 않고 필지 내에 비어있는 토지,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것, 그래서 그걸 공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지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지고 재난 시 피난 등 안전이나 일조 등 양호한 생활 환경 확보를 위해 건축하면서 남겨놓은 일정 부분 면적의 토지를 말하죠. 그래서 만약에 건폐율이 이제 강화가 됐다 그 소리예요. 기존에는 70%까지 인정하다가 60%로 이제 떨어지면은 건폐율이 강화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지 면적이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밑바닥 면적이 바닥 면적 이것이 이제 더 강화가 될 때 얘기입니다. 다음은 이제 나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지라고 그러는 것은 토지에 건물, 기타의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공법상의 제한은 있을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사법상의 권리라고 하는 뭐 지상권이니 뭐 구분지상권이니 지역권이니 이런 것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그 소리입니다. 반드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공법상의 제약은 있을 수 있다는 것. 다음에 나지는 지상에 건축물이 없고 지목이 대인 토지인 그 나대지와는 좀 구분이 된다는 것. 우리가 지목 28가지를 얘기하면서 그 지목 대가 있습니다. 대가 있는데 나지는 그것과는 좀 틀리다는 것. 또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표준지 감정평가는 나지 삼정평가다 그 소리야. 그러니까 뭐 이 토지상에 어떤 구축물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뭐 지상권 같은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없는 상태를 가정해 가지고 평가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나지는 건부지에 비해 가치가 높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도로 상태에 따른 이제 토지의 분류에 대해서 봅니다. 도로 상태.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을 경우에 도로 상태와 어떻게 이제 관계를 맺느냐 그 소리죠. 자,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맹지라고 그러는 것은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한 필지 토지입니다. 자, 내 토지가 여기 1번지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됐어요. 여기도 또 이렇게 됐어요. 또 여기도 이렇게 됐어요. 여기 2번지, 3번지, 4번지라고 할 때 이게 내 토지인데, 예. 이 도로에 직접 연결될 수가 없는 땅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걸 통하지 않고는. 그래서 이런 한 필지의 토지를 말한다. 지번이 있는 거죠. 건축법상으로는 맹지에 건물을 세울 수 없으므로 들어가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맹지는 주변 토지 가격보다 낮게 형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지라는 것이 있어요. 자, 대지가 아까도 나왔었죠. 대지라는 개념이 그 건축할 수 있는 토지를 우리가 대지라고 그러는데, 자, 한문이 틀려요.
예, 한문이 틀리다. 그 여기에 이제 대자가 뭐냐면은 요거는 이제 자루대자예요. 요 자루대자, 자루. 어, 자루가 어떻게 생겼어요? 길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예, 길게. 그래서 어떤 토지가 다른 토지에 둘러싸여 공도에 연접한 부분이 협소한 토지를 말합니다. 이 토지와 연결은 되긴 되겠지만은 아주 협소하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협소하게 연결이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 자루형 획지라고도 하고 요게 이제 그 자루 대자이기 때문에 건축법상 이거는 건축이 가능합니다. 어쨌든 간에 공도에 연결이 되거든요. 그것이 맹지와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대라는 말도 나오고 대지라는 말도 나오고 그다음에 대지 여기 이제 자루형 대자를 쓰는 대지 그다음에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말하는 그 대지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 집터대자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집터대자. 요건 대라고 그러는 것은 요거는 이제 지목이라고 그랬어요. 지목. 그래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로 이 대라고 그러는 것은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 사무실, 점포와 박물관, 극장,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 시설물의 부지를 요거 대입니다. 뭐 다른 걸 떠나가지고 요거는 그 지목의 하나다. 지목의 그 하나의 종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고, 요 대지라고 그러는 것은 역시 건축법상의 용어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하는데, 대지는 아까 처음에 저희가 뭐라고 그랬었어요? 대지라고 그러는 것은 그 건축할 수 있는 모든 토지를 우리가 대지라고 했었죠. 그래서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가 있다. 건물을 진다 그러면은 요 일부분에 그 건물을 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둘을 합쳐가지고 또 건물을 질 수도 있고 뭐 이런 사항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간에 이 대지라고 그러는 것은 건축하기 위한 건축법상의 용어로 그 건축할 수 있는 모든 토지를 말한다. 그 다음에 대지라고 그러는 것, 요게 자루대자라고 그랬죠? 어떤 토지가 다른 토지에 둘러싸여 공도에 연접한 부분이 협소한 토지를 말합니다. 그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때 이걸 잘 봐야 돼요. 요 대자를 썼는지 아니면 요 대자를 썼는지 그걸 구분해 가지고서 내용이 완전히 틀려진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소유권 이전 인정 여부에 따른 토지의 이제 분리에 대해서 봅니다.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31회도 나왔던 이제 포락지죠. 포락지 그럽니다. 포락.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합니다. 물에 침식돼서 수면 밑으로 잠겨버렸습니다. 과거에는 소유권이 인정되는 전답등이었으나 그러니까 전이나 답 소유권 인정되죠. 근데 집안이 절토되어 무너져 내린 토지로 바다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예요. 이제 이건 다시 전답으로 뭐 사용 못해. 바다나 하천으로 물에 침입돼 가지고. 그래서 이런 포락지는 중요한 것 부동산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관계없이 국유로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상에 전이나 답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완전히 이제 물에 잠겨버린 이 땅은 전부 국유로 한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가 다시 이제 소유권과 관련해 가지고 인정되는 것 여기 보니까 전담 말고 그 법지라고 하는 것이 있죠. 법지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323에도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근데 이 법지라고 하는 것은 법입니다. 법률상 소유의 대상이 되나 이용실익이었거나 적은 토지를 말합니다. 법률상으로는 소유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용실익이었거나 적은 토지를 말합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은 자 토지가 있고 이 도로가 있습니다. 토지와 도로 등 경계 사이 경사진 부분의 토지, 경사진 부분의 토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토지라고 하더라도 이 경사져 가지고서 이용 못해. 그 다음에 토지로서 측량 면적에는 포함이 되나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면적이야. 이 경사진 땅을 누가 사용합니까? 그걸 법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은 이제 빈지에 대해서 봅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바닷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이 빈지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를 우리가 빈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 사이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죠. 그래서 빈지는 법률상 소유의 대상은 아니나 그랬어요. 그러나 사용수익의 대상이 되는 토지다. 사용수익의 대상이 되지만은 그러나 법률상 소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것이 빈지 혹은 바닷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기타 토지 용어에 대해서 봅니다. 뭐 감정평가상에서 많이 사용되고 다른 법률에서 많이 사용되는 건데 성숙지냐 미성숙지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성숙지라고 그러는 것은 말 그대로 즉시 건축 활동 등 소기 이용을 할 수 있는 토지를 우리가 성숙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미성숙지라고 그러는 것은 그 건축 활동을 위해서는 많은 기간과 노력 및 비용이 요구되는 토지예요. 전부 그 건축할 수 있는 토지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 비용, 기간이 필요한 것, 이 미성숙지다. 그 다음에 한계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생산물의 전체 가치와 생산비가 일치하는 토지 이용의 최원방권에 있는 토지예요. 한계지. 여기 이제 제로가 됩니다. 토지 이용료가. 토지 이용료가 그 생산비가 일치하니까 제로가 되죠. 제로. 여기서부터 여기 더 나가면 이제 완전히 생산비가 더 많이 들겠죠. 그 생산물의 전체 가치와 생산비가 일치하는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최원방권, 최먼 거리까지 토지를 우리가 한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선하지라는 것이 있어요. 33에서도 나왔던 거죠. 선하지, 선하, 선에 무슨 선? 고압전선입니다. 그 밑에 토지로 이용 및 거래 제한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이걸 선하지다 이랍니다. 여러분 저 공안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뭐 공안지세는 지금 없습니다. 도시 토지로서 지가 상승만을 기대하고 투기 목적으로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토지를 공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투기 목적으로 장기간 방치하는 토지를 우리가 공안지라고 한다. 그 유유지는 뭐냐? 역시 개발해야 될 토지를 개발하지 않고 투기 목적으로 방치한 토지를 유유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공안지는 도시 토지로서 그랬어요. 지가 상승만을 기대하고 이렇게 됐어요. 유유지는 개발해야 될 토지라고 그랬습니다. 개발하지 않고 투기 목적으로 방치한 토지죠. 다 투기 목적입니다. 공안지가 됐든 유유지가 됐든. 그 다음에 휴안지입니다. 휴식하는 거죠. 지력 회복을 위해 정상적으로 쉬고 있는 토지를 휴안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음은 이제 그 간석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만조수위선으로부터 간조수위선까지 사이를 말합니다. 만조가 됐을 때, 그 다음에 물이 빠진 간조가 되었을 때 요 사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간석지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갯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갯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간석지는 조차가 큰 해안에서 만조시에는 물에 잠기고 간조시에는 노출되는 넓고 평탄한 해안 퇴적 지형을 말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각종 어패류 등이 이제 살고 그것을 이제 소득의 원천으로 삼는 어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간석지는 그 갯벌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표준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지가의 공시를 위해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토지를 표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 환지라고 그러는 것은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도시개발 사업에 소요된 비용과 공공용지를 제외한 후 도시개발 사업 전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등을 고려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토지를 우리가 환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또 채비지라고 그러는 것은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환지로 정하지 않은 그래 토지 소유자에게 분배하지 않는 그 토지를 채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과거 책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토지와 관련된 분류에서는
어느 기본서든지 나오질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3.13의 시험에서 저 뒤에서 따다가 시험을 이제 같이 출제를 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사람 이제 당황한 사람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굳이 당황할 거 없어요. 다른 거에서 답이 이미 나왔으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정확하게만 이해하면은 우리가 모르는 질문이 몇 개 나온다고 하더라도 답 찾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7번 항목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28개의 지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28개가 어떻게 지목이 구성이 되느냐면은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지가 아니었죠.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로, 철도용지, 하천, 제방, 국어, 유지,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채용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이렇게 28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시험 나왔던 것이 17회 때 이제 유지라는 것이 있죠.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이라든지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등의 토지와 혹은 연이라든지 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않는 토지를 우리가 유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어는 뭐냐 해서 국어. 예.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해서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라든지, 뚫고랑 그렇게 얘기를 하죠. 또 그 부속 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부지 이런 것들을 국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국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 이렇게도 이제 과거에 십몇 년 전이죠. 그때 출제가 됐던 최근에는 잘 출제가 안 되는데 아무튼 섞어가지고서는 출제가 됩니다. 이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에 해당되는 게 아닌 것, 지목에 해당되는 게 뭐냐? 이런 앞에 나와 있는 용도라든지 뭐 도로 상태라든지 또 이용 상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했던 거와 섞어놓고서 고르는 그런 거는 뭐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게 되겠죠.